네, 정치 현안과 취재 뒷이야기들 풀어보는 바삭한 기자들 MBC 정치팀 정승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니까 반갑네요. 저 사실 같은 방 쓰고 있어서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긴 하는데 네. 또 이렇게 또 마주하니까 또 반갑네요. 아, 지금 아까도 사실 김준일 네. 시사평론가도 이 얘기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서 언제냐고 좀 알려달라고 답답해 죽겠다고 네. 좀 댓글로도 나도 담이 왔어 나도 잠을 못 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소연을 하셨는데 또 미라클님이 적확한 취재로 밀도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건강해달라고 또 역풍이다님도 반갑다고 지금 댓글로 막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번 출연했을 네, 때를 네. 복기를 해보면 3월 21일 아무리 늦어도 3월은 안 넘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지금 21일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3월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나요? 사실 그때 제가 출연했을 때 21일보다는 28일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리시니까 실망감을 드릴까 봐서 제가 14일 넘어간다 그랬을 때도 욕을 하도 많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이제 21일 사실 내심이 28일 정도 될 거라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때도. 그래도 21일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1일이라고 말했건 28일이라고 말했건 그냥 차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3월은 텄다. 네. 4월로 갈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까지 헌재가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실 금요일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이 또 목요일이 일반 사건 선고일이에요, 헌재가. 그래서 이때까지 쭉 한 달치를 모아가지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 소원이랑 위헌 법률 심판 등을 하는데 내일 40건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40건을 하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월이면 네. 4월도 이제 날이 여러 번 있는데 4월 가능성은 어느 거를 좀 유력하게 보세요? 네, 그 다음 주가 월요일이 아마 3월 31일이고 맞아요. 4월 네. 1일은 만우절인데 또 만우절날 설마 뭐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가짜 뉴스네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만우절도 넘길 거다. 그리고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죠. 네. 있으니까 거기에 또 넘길 거다. 그래서 4월 4일설이 지금은 다시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4월 4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어떤 분은 또 어감이 안 좋다. 4월 4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네. 지금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뭐 4월 11일 맞습니다. 얘기도 4월 했잖아요. 11일까지 얘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언제 다 예측하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해져 버렸다. 4월 18일 이전에는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예측이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굉장히 뭐 따져보면 이번 네. 주 금요일이 이제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약간의 희망을 좀 돌려보면. 그렇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사실은 이건 다 우리가 이때까지 뭐 말했던 건 핑계에 불과하고 평의가 다 끝나고 평결이 갔다면은 사실 금요일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평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이란 건 논쟁하고 토론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평결은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대 0이 나와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뭐 6대 2, 5대 3 그러니까 어느 상대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해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결은 딱 한 번. 그러니까 이 평결에 이를 만큼 합의가 이르지 않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시중에 떠돌고 있는 뭐 6대 2니 5대 3이니 이건 각자의 내피셜 플러스 희망 뭐 이런 걸 섞어가지고 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누구든지 말해준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평의 과정에서 만약에 제가 말을 하고 성지영 앵커가 말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성지영 앵커는 이렇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은 저쪽인가 이런 서로가 짐작은 할 수 있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속내가 나올 수밖에 속내는 없으니까요. 이제 짐작은 하고 만약에 일부가 얘기를 이렇게 하다 흘러서 나갔을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느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기각이야 나는 인용이야라고 말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 말씀. 사실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사실 네. 이전까지와 달리 8대 0이 아니라 5대 이제 2대 2대 1이 일. 되면서 이분들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 기각 중에서도 이거는 위헌 위법도 아니야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거는 인용돼야 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 사항이야 하신 분도 있다 보니 약간 극과 극의 분위기가 좀 연출되면서 이거 이러면 몇 대 몇으로 갈리는 게 좀 무게감이 드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짠가 봐. 또 찌라시에 또 뭐 싸웠다더라 어쩌다더라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거 맞는 얘기인가? 이런 사실 의구심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4대4로 갈렸을 때 그때만 해도 보수가 4명, 진보가 4명인가 보다. 그래서 저쪽에서 뭔가 저대로 가나 뭐 걱정도 있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 후에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뭐 검사 3인 그리고 뭐 서울지검장 탄핵 때 보면 8대 0으로 나왔길래 이건 이제 좀 뭔가 빌드업이 돼 가나 보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 보다. 이런 기대 내지는 예측 이런 게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그 심판에서 완전히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5대 2대 1.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합의하는 척이라도 외부에 보여야 한다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가드마저 이제 안 하게 된 거니까 그러면 저게 정말인가? 그리고 시중에 뭐 밖을 얘기를 여기서 좀 하기도 그렇지만 별별 소문들이 다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뭐 엄청 싸운다더라.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느니 마느니 말을 해도 너무 표현이 이상하니까 설마 그 정도까지겠어. 소설이겠거니. 그랬는데 했는데.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줄이 쫙 서진 거죠. 이쪽 끝에는 김복형, 이쪽에는 정계선, 그리고 이쪽 보수 쪽에는 정영식, 뭐 조한창, 그리고 이쪽 마지막 중도 보수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김영도, 뭐 이쪽 또 나머지 또 이쪽 문영배, 이미선 이렇게 온 국민이 헌법 공부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재판관들 이름도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 성향이 뭔지도 다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성향이 뭔지를 안다는 것도 사실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헌법적 가치와 정의와 이런 걸 해서 판단을 하시겠죠. 사실 성향이라든지 이 추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한강 작가도 얘기했지만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제 헌재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썰만 많이 이제 무성한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러면서 뭐 윤희 동시 재거론 뭐 이런 거를 이제 언론에서 얘기한 게 굉장히 또 다가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아마 양상훈 칼럼에 나왔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 나왔던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김민석 최고 이외에도 뭔가 이상하다. 너무 지연이 되니까 사실 이 한 달이 넘었잖아요. 지금 최종 변론 마감한 지가 이렇게 하니까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끌 일이 아닌데 이 정도면 절차적인 문제를 삼는 걸 넘어서서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그렇게 나오긴 있는데 분명한 거는 법관들이 보고 있는 논리는 뭐 앵커님이나 저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부 다 봤으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고민할 일이야? 다 봤는데 저게 그러면 탄핵이 아니면 뭐가 탄핵이야? 이게 상식인데 그 상식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한 달이 넘도록. 한 달이 뭐야? 그 변론 기일까지 합치면 100일이 넘는데 지금 탄핵 소추된 지 따지면 103일째고요. 내란 사태 이제 12.3 내란 사태 발생한 지는 114일이에요. 이게 무슨 남자친구랑 이게 100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의심을 다들 하시는데 어제 뉴스 하이킥에 이범준 그 헌법학 박사 그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이 자기가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이 판사님들이 너무 이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헌법재판은 다른데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국가를 보고 하는 건데 너무 개인적인 재판의 기준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소액 재판 하듯이 그래서 그런 어떤 공적인 마인드가 없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분도 다른 의심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까지야 우리가 정말 내피셜이니까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 해석이 좀 그래도 좀 그럴싸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수님이 이재명 대표 판결 몇 시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후 2시. 예, 오후 2시입니다.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 선고와 좀 연계된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도 좀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처음에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3월 14일에 이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선고일 전에 할 거라는 소문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우리가 남이 답안지 봤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유력한 것처럼 이렇게 세간에 퍼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사실은 이제 전에 대통령의 선례를 봤을 때도 날짜를 봤을 때 그 정도면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상을 했었던 거죠, 사실. 평균적인 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네. 근데 그게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헌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 후 그리고 바로 딱 이렇게 텀을 너무 안 두고 이재명 대표 선거가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하면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고려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된 거 그 다음 주로 넘기는 게 오히려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분위기는 네. 어때요? 사실 산불 메시지, 이제 산불 걱정하는 메시지를 SNS로 냈잖아요. 예, 지난 일요일에 냈죠. 네, 그 뒤로는 요즘 좀 조용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 재판 이후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상당히 믿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믿고 있다고요? 네, 너무 이렇게 그쪽에 완전히 경도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때쯤 오면은 조기 대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이 탄핵이 인용되고 내란죄로 이제 중죄를 받게 되면은 자신을 사면해줄 그래서 좀 본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들어갈 것이다, 룰도 개정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윤 대통령 그 대리인단, 법률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건 이제 얘기하지 말자. 우리 그냥 재판 결과 봅시다.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이게 저도 처음에 그 이야기 저쪽에서 뭐 기각을 믿고 있다 그럴 때 그때는 좀 너무 정신 승리가 좀 지나치다. 뭐 자기 자유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쪽이 워낙 뭐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측 분위기가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기 대선 이야기 꺼내거나 준비 얘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당 사무처 차원에서라도 몰래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일정을 봐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룰 변경을 할 거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같은 친이라서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든 어쨌든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든 뭔가 지금 5대5 국민 여론 일반 당원 5대5를 여론을 좀 높이는 쪽으로 옮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이렇게 좀 말이 바뀌었어요. 월요일 날은 뭐 조심스레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 이렇게 하더니 어제는 뭐 기각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높다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단언하더라고요. 완전히 권성동 원내대표마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권영세 위원장 아예 말도 없고 국힘 내부에서는 진짜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도 되나 예전에 불안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거의 후보로 뽑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막 각축전이니까 이러면 지는데 그랬는데 국힘 내부에서 전혀 그런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 움직임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게 보이는데 네. 지난주부터는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보수층이 워낙 기각하고 각하를 확신하니까 여기서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문들 제목을 보면 튀지도 묻히지도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잠룡들에게 캠퍼스는 해방구다. 이 봄 청춘을 잡으면 꽃핀다. 캠퍼스로 달려가는 잠룡들. 이런 기사들 제목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좀 쉬운 그리고 욕을 안 먹을 것 같은 대학가 강연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가장 활발해서 뭐 연대, 영남대, 인천대, 서울대, 중앙대 벌써 5개 대학을 돌았고요. 한동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를 두 분은 공통적으로 다녀왔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기각을 바라는 TK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2030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TK에 있는 대학이 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하고 오늘 열렸던 그 천안함 15주기 행사에도 다들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4월 2일이 재보궐선거일이잖아요. 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등판을 했던데 네. 보니까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 부산 교육감 후보 승리 기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 교육감 선거가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뭐 특정 당을 내세울 수는 없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빨간색의 저 분위기가 네.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분위기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저희 찬송가 아마 부르는 아,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런 찬송가를 불렀던 장면이라고 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기호를 붙이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색깔로 이렇게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이런 옷 색깔로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 저렇게 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좀 교묘하게 했더라고요. 이게 기도라고 해요. 출정식 기도, 뭐 네. 예배 여기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형식을 했다고는 하는데 뭔가 그래도 원희룡 정치인이 국민의힘 정치인이 거기에 참석했고 그리고 요즘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이끈 소년보 목사님 전한길 씨까지 다 갔으니까 상대 후보 측에서 보면 이게 불공평하고 정치적 중립을 깬 게 아니냐 이런 항의를 상당히 세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되니까 아까 보셨던 부분이 이제 동영상 세계로교회에서 올려놨던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이 비공개 처리되고 지금 저렇게 갈무리 된 영상만 남아 있는데 이 안수기도라는 게 사실 교회에 물어봤더니 평안을 준다는 뜻이래요. 뭐 이게 무슨 뭐 특별히 의미가 있다기보다 평안을 주고 내가 축복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왜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하시는지 저 천연보 목사님이 고신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는 고신이나 뭐 기성교단들이 그래도 정광훈보다는 소년보가 낫다. 뭐 소년보는 그래도 정식 교단 출신 아니냐. 그래서 대형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최근 그 고신 내부에서도 서로 얘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소년보 목사를 저대로 둬도 되냐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두자 이렇게 양파로 갈라져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좀 지금 다툼이 좀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정승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굉장히 대표적인 친윤 후보로 지금 얘기가 돼 네, 있잖아요. 네. 뭐 검사 디올- 출신의 검사 출신의 네. 이제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좀 반발이 진보 쪽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김석준 후보라고 뭐 재선까지 교육감 재선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며 선관위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결론은 날 것 같은데 정승윤 후보 측은 원장관이 우리 왜 선거법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아 마이크를 잡지 잡지 않았다. 않았다. 그냥 이렇게 뭐 찬송가 불렀다. 참 뭐 그러면서 이게 선거법 저촉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될 게 없는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